통일교가 2023년도 11월경에는 오히려 목걸이를 돌려다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달째인가요? 2022년 6월에 스페인 나토 회의에 참석합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참 거기를 왜 가지 싶었는데 유럽을 좋아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유럽에 가면은 명품 쇼핑이 용이하지 않을까. 실제로 명품 쇼핑을 한 것이 현지 리투아니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요. 보도가 되면서 그 리투아니아에 있는 명품 매장 사장님이 명품을 구입했다. 지금 집사 게이트도 그렇지만 이 통일교하고 관련된 부분도 이게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먹었는가? 단순히 김건희가 뭐를 연결시켜주고 다이아 목걸이 받고 샤넬 가방 받고 뭐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마약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와 도대체 김건희가 어디까지. 제가 어제 김건희를 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는 분이. 지금 통일교하고 연루되어 있는 게 뭡니까? 통일교가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 이쪽에 지원하는 것을 연결을 해서 그쪽에 뭔가 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자가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훈세를 만나고, 거기에 또 김건희 후원업체인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인 히림 건축하는 회사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뭔가를 꾸며보려고 한 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요. 이 공적 개발 원조도 당초에 7억 달러가 잡혀 있었는데 이걸 15억 달러로 정부가 늘려줬어요. 이게 늘어난 돈만 해도 1조가 넘어요. 그걸 빼먹어도 조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게 윤명호 소장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가입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뭔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니들도 원조를 받기만 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주는 쪽이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ODA라는 이제 영어의 머리 글자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원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개발도상국의 생필품, 정말 삶과 직결되는 또는 사회 소셜 인프라 뭐 이런 거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거니까 선진국이 후진국들에게 그냥 무조건 원조를 해주는 이건데요. 반대로 이제 타이드 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런 조건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 업체를 갖다 붙이거나 또는 이 관리를 우리의 연결이 되는 누군가를 갖다 끼워 넣는 건데 바로 여기에 이제 통일교의 거간이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이 넘는 그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이게 뭐 한꺼번에 1조 원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통일교가 뭔가 다른 거를 도모하려고 했다. 그럼 통일교가 직접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업체 또는 뭐 단체, 기구 이런 걸 동원했을 거예요. 통일교가 겉으로는 NGO를 표방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고요. 뭐 가정연합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종교 이름이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통일교, 우리 다들 기억나시죠? 통일교가 업체가 많습니다. 평화자동차, 일화그룹, 뭐, 그 다음에 뭐 일성콘도 이런 데 다 있나요? 통일교 계열이. 자, ODA 몇 조 받았다. 언론도 정확하고 있잖아요. 네, 세계일보도 있고요. 세계일보, 미국엔 워싱턴 맞습니다. 타임스까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 일본 ODA가 몇 조가 왔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것을 통일교 측의 특정 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통일교는 돈이 많기로 유명한 종교거든요. 그 돈 다 어디서 벌어들였겠습니까? 그런 각종 특혜나 비리를 통해서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금도 많이 받았겠지만 저는 그런 짓을 충분히 깨할 수 있다. 자, 대신에 우리 또 대규모 입당도 해서 윤석열, 김건희 우리가 지키겠다. 대선 때도 도왔고 지금도 입당도 하다. 권성동을
대표로도 만들려고 했다. 이거 다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커넥션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기독교. 지금 최혜병 특검이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원로 목사들 대상으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김장한 목사, 이용훈 목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의 제1은 우상숭배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제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속에 빠져가지고 또 사이비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을 꾸짖어야지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뭘 해먹어 보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2부에서는요.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이주헌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만나서 교계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고요. 공적 개발 원조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습니까? MB 때 자원외교가 떠올랐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가 됐습니까?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자원외교 진상을 밝혀라 하는 거 맨 앞에 섰던 분이 바로 안진걸 소장님이더라고요. 그때 그걸 어떻게 간파를 하셨나요? 아니 그 제보 공기업 내부 제보가 많이 왔었죠. 공기업의 노동조합이라든지 관계 이번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때도 석유공사 관련자들이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미 내부적으로 부적자 의견이 많다 했는데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여러분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뭘 해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외국인 한 사람 앞세워가지고. 예. 근데 두 가지였을 거예요. 이거 해먹고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거 관심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자원외교도 석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뭐 석탄고 여러 군데 동원됐는데 몇십 조를 탕진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 어디로 올라갔는지 마지막까지 추적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아니 뭐 몇 조 원 주고 캐나다에서 날이란 걸 샀는데 하베스트사의 날을 샀는데 그게 보니까 우물이었어요. 석유가 없어요.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대한고래 프로젝트 때도 비슷한 게 돈을 그렇게 쓸 뻔했죠. 그거 정말 잘 막아냈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때 자원외교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빼돌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30조, 40조 안팎이다. 4대강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먹습니까?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ODA 자금 빼돌리는 것도 한번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그때 이제 사실 폐 유전이나 다름없는 데를 몇 조 원 주고 사고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누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베스트 나일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까지 그냥 자기들이 다 먹은 게 아니라 그걸 MB 세력 또는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한국인에게 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이제 검찰에 고발했는 당시 무혐의가 됐는데 지금도 미스터리죠. 아직도 다 안 밝혀졌죠. 예, 다 안 밝혔습니다. 그때 그거로 석유공사나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 다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라고 하는 게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뭐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 그런 차원 아닙니까? 뭐 남미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아프리카도 가고 북미도 가고 뭐 사방에 다녔죠. 아시아도 가고. 그 자원외교에 카메론 다이아몬드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비슷하잖아요. 안 되는 사업인 거 알면서 박영준 당시 왕차관이 보도자를 허위로 냅니다. 뭐 다 우리가 MOU에 대해서 곧 채굴 할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막 투자했죠.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처럼. 근데 저는 이런 저도 이제 오래됐고 막 가물가는데 지금 이제 생각나니까 막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가 이제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 세력들과 함께 일을 해왔고 또 삼부토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뻥튀기를 하면은 어떤 효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도 좀 많이 하고 물론 양평 고속도로도 이 근처에 우리 땅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땅에 유리하게 이 고속도로를 틀어볼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구상하고 있다가 통일교로부터 이 캄보디아 ODA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ODA라는 게 그 나라의 공적 원조로 돈을 쏘아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인출을 해도 이건 어차피 원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막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이게 더 사업성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얘기를 들었으면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뭐 통일교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만 딱 듣고 그다음에 통일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통일교가 2023년도 뭐 11월경에는 오히려 전성배 씨에게 목걸이를 돌려다오. 나 그때 줬던 거 목걸이 그 다시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억울해진 것에 대해서 전성배 씨에게 항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통일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이건 완전히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충식이 문선명 비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충식이 누굽니까? 최은순이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장인어른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인. 예. 그러니 김충식은 이건 이제 완전히 찬스인 거죠. 통일교에다가 내가 얘들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김건희 만나서 이렇게 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공적 개발 원조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노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통일교 지금 하려다가 실패한 셈이 됐는데 YTN 인수 그렇죠. 또 이게 뇌관이 저는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진작에 포기 내지는 그냥 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지만 통일교가 얼마나 이 여러 군데를 장악하려고 했는가 딱 드러나는 표상이 저는 YTN 인수 시도였다고 보는데요. 사실 캄보디아 개발 사업 같은 거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ODA로 캄보디아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면 이 통일교의 중간에 뭐 거간 노릇을 하고 뭐 사기성도 있고 하더라도 이걸 다시 철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김충식이 소환 얘기는 안 나옵니까? 지금 김충식 소환 얘기는 지금 당장 보도된 거는 확인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지금 그 김충식을 한 2주 전에 그 무소속 체육진흥원 등이랑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비례 몸통은 김충식이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식으로 고발해놨기 때문에. 아마 근데 지금 당장 소환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특검이 워낙 광범위하게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김충식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영걸 소장님이 지금 김건희 특검 조사하는 거 쭉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까? 제일 지금 이제 특검이 방향을 잘 잡은 게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전력을 다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지구 비리. 양평에서 이 김건희 일가가 했던 것은 특검이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너무나 비리 증거가 많다 해서 그 부분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 게이트잖아요. 180억, 최소 180억. 그 전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을 김혜성이라는 작자한테 다 갖다 바쳤다는데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이 두 개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증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건희 세력이 통일교랑 결탁된 거 그다음에 하나 더 각종 대기업 인사하고 경영에 부당 개입한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두 발 드러낸 것 같은데 방향을 잘 잡았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딱 납득하기 쉽고 증거가 많은 것부터 해야지 더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잖아요. 지지가 더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특검이 정말 제가 처음에 초반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달째인가요? 2022년 6월에 스페인 나토 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나토 회의라는 건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북대서양 나라의 군사 협력 기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방문한 게 2022년인데요. 참 거기를 왜 가지 싶었는데 유럽을 좋아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에 가면은 명품 쇼핑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나토 순방 갈 때 그 1호기에 민간인 신분의 신모 씨,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죠. 네. 아내를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신모 씨가 심지어 그 스페인에 사전 답사를 가요. 그렇다면
이 군사회의에 민간인 신분의 신모 씨를 데리고 가는 것도 문제고 사전 답사는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 해 두 번째에는 실제로 명품 쇼핑을 한 것이 한국 언론이 아니라 현지 리투아니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요. 보도가 되면서 그 리투아니아에 있는 명품 매장 사장님이 명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은 다른 수행원들이 와서 구입했다.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사실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다 그게 통일교에서 들어간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도 다 나오고. 예. 당시 장신구가 1억 원 안팎의 장신구를 몸에 둘렀는데 재산 신고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뇌물 아니면 무상으로 빌린 건데 네. 그건 다 불법입니다. 뇌물 그렇죠.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요 목걸이는 예. 반클리프고요. 예. 통일교에서 제공한 목걸이는 그라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다른 목걸이인데 요 목걸이를 예. 사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해명으로는 빌렸다라고 했어요. 빌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 목걸이는 반클리프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일교에서 제공한 거랑 다른 건데 요거를 빌렸다라고 해명을 하니까 통일교에서 뭘 빌려 우리가 그냥 선물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른 6천만 원대의 선물을 준 건데 제가 봤을 때 저 목걸이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 6천만 원이 더 할 것 같은데 예. 6천만 원대라고 해요. 저게 지금 딱 봐도 지금 목에 지금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저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6천만 원 이상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잘하시네요. 예. 다이아가 박혀 있나요? 저거 다 다이아입니다. 아, 그래요? 저 모든 게 다이아입니다. 예. 큐빅 아닙니다. 저 모든 게 다이아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요 사이즈가 큰 거잖아요. 네. 1억이 넘는다는 얘기. 저는 1억이 넘는 것 저희들이 같아요. 그때 네. 1억 안팎이라고 고발. 예. 저것도 예. 제가 고발했습니다. 예. 뇌물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그래서 저 목걸이를 빌렸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보도를 냈는데 빌린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반박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특검에다가 그 사실을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이건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지금 조사를 하고 그리고 2023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순방이라든지 이 정상 외교 이런 데 쓰는 예비비만 532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532억 중에 혹시 이 국가 돈으로 저런 명품 쇼핑에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런 명품이 말씀드렸지만 저게 막 1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를 다 현금으로 쓸 수도 없고 카드 한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돈이 혹시 저기 쓰인 건 아닌지 특검이 이런 것까지 낱낱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통일교에서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뭐 딱 선을 그었지만 방금 연합뉴스 속보를 보니까요. 특검에서 그 윤용호 본부장이 배후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뭐 그랬죠 뭐. 짐작컨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6천만 원짜리 또는 1억 원을 호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뇌물을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대통령 배우자에게 갖다 바치는 거를 저런 밑에 있는 본부장 정도가 알아서 했을까? 반드시 그건 뭐 위에 2인자 또는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 지시 내지는 뭐 사후 승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요, 김건희 수사에서 정말로 규명이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가 중요한 건데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교나 이런 곳에서 김건희 목에다가 저기 걸어준 저런 것들을 뇌물로 갖다 바친 거. 저거는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방 중에 몰래 사가지고 그걸 들여온 거. 이런 거는 정상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각국의 정상들은 그 수행원을 포함해서 되게 전용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세관 입출입 때 흔히 말하는 프리패스를 다 적용해 준단 말이죠. 예. 그걸 악용해서 몰래 명품, 고가의 명품을 거기다 숨겨가지고 들어갔다 또는 나왔다. 그러면은요, 상대 나라에서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슬쩍 나온 보도 중에 네덜란드였나요? 사전에 이 프로토콜 가지고 예,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요구 사항이 많다 그래가지고 대사가 항의까지 했던 맞습니다. 해프닝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짐작하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외교 행랑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숨겨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시도를 하려고 했거나 이런 게 만약에 규명이 된다면 그건 정말 천인공노한 일이 설마 하는 일이 사실이었네라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독일은 가겠다고 해서 순방지수가 엄청난 외교적 결례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 나토 또 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서울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온희룡을 거기 폴란드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하고 그 전후가 완전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황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생충 하나대로 얘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좌절되니까 온희룡 시켜서 백지화 하라고 온희룡 있다가 당황해 갖고 백지화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은 포기 단계가 된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도 폴란드 같이 가서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올인하자. 둘 다를 추진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캄보디아. 뭔가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들로 더 크게 판을 벌려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게 저는 다 지금 만천에 드러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법을 어긴 거고 또 죄가 명확하니까 이제 조사해서 다 처벌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김건희 하면은 우리가 참 부끄러운 장면들도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속상한 부분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그 바이든 팔짱끼였던 게 언제죠?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때가 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그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관람한찬에 김건희가 바이든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던 거. 그러면서 가슴을 탁 이렇게 그냥 붙이고 저기 하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말이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저런 사진을 정상 뭐 일반 개인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팔짱을 끼고 저렇게 사진을 찍죠. 저 옆에 모질이는 웃고 서 있는데 나 저걸 보면서 또 저 모질이는 자기 책상에다가 트루만 그 또 명패 붙여놓잖아요. 제가 그때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저거 당장 띄어라. 대한민국 국민 대표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 미국 대통령 팻말이 웬말이냐. 맞습니다. 이 부끄러운 놈아. 그랬는데 마누라는 저러고 다녔어요. 신효진 변호사님. 네. 아니 저 바이든 옆에서 저게 무슨 작품입니까? 심지어 저 사진을 윤석열이 있을 때도 찍었지만 윤석열이 없는 사진. 저게 이제 다른 사진입니다. 어쨌든 같은 날이고 다른 같은 장소지만 두 번 찍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 이거를 단둘이 있는 사진을 꼭 남기고 싶었던 강한 의지가 아니었나. 자기가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2023년도 11월 아닙니까? 자신이 저는 차기 대통령 꿈꾸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을 꿈꾸면서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걸 남겨놔야 돼. 그리고 이게 윤석열이 옆에 있으면은 거리적거리니까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둘이서 찍은 사진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폼이 어떻게 보면 차기 대통령, 마음속으로는 차기 대통령을 꿈꾸지만 옛날 버릇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 뭐 이게 당시에도 뭐 외교적 결로 논란부터 시작해서 직업의식. 옛날 버릇이 나왔다. 오빠. 아니까. 예. 아니 뭐 기자님들한테도 다 오빠라 그랬잖아요. 네. 아 오빠 우리가 청와대 들어가면은 좀 놀러 오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예. 어디 근본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박사학위도 취소됐죠. 예. 석사학위 취소됐고 참 저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그렇다고 또 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그 근본을 아니까 그거를 다 알면서도 이용해 먹으려고 달라붙었던 더러운 자식들, 기생충들이죠. 기생충. 그 기생충들의 말로도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어땠습니까? 또 리투아니아에 가가지고 명품 매장 방문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날리면은 외교부 장관이 MBC에 사과하고 또 뭐 정리가 되고 있죠. 이때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호객 행위를 해가지고 끌려 들어갔다고. 무려 16명의 경호원에 둘러싸여서 호객행위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저게 두블로란인가요? 네, 두블로라이. 네. 발음도 어려운. 네. 저렇게 사진을 현지 매체에서 찍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런 부끄러운 국민들 부끄럽게 한 건 뭐 물을 죄 없습니까? 실제로 단지 부끄럽게만 한 게 아니라 저런 데 모두 다 국가적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기를 갔으니 국가적 비용을 물어내라 할 수는 없지만 저때 단 1원이라도 국비가 쓰였다면 그 돈 다 토해내야죠. 그리고 저거는 배임죄에도 해당됩니다. 국고행령도 되는데 네. 저는 분명히 김건희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부분 특검이 반드시 수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비를 엄청나게 쓴 걸 너무 잘 알잖아요. 특수활동비. 아 이거 영수증도 안 남는구나. 영수증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딱 그걸 배워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받아갖고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요. 하룻밤에 막 1억씩 받아갖고 저렇게 나눠 먹었다는데 수백만 원씩. 특수활동비로 딱 써버리면 아무도 흔적도 안 남으니까 지 돈으로 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명품관이 호객 행위를 합니까? 웬만한 명품관은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 막 줄 서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너무 입에 침 담바로 합니다. 나 줄 서라는 거 싫어서 명품관 안 가요. 아, 그것 때문에. 예, 오직 줄 서는 게 싫어서 안 가신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줄을 안 서고 핸드폰으로 딱 해놓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잘하십니다. 네, 네. 예. 자, 김건희에 대해서 다룰 것이 이제 무궁무진하니까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